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오늘 하승주 소장하고 같이 할 건데요. 조금 있다가 나타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같이 하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폐막식 보니까 정말 준비를 이렇게나 잘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정말 17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정말 금방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또 새로운 또 즐거운 일이 생기겠죠. 자, 오늘 그 올림픽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올림픽과 결부되어서 김영철이 내려왔죠. 그래서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기 통일대교 쫓아가서 길거리 농성도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유당이 얼마나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가 짖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은 이 한반도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의 가능성까지 지금 열리고 있죠. 이 이슈는 이후에 뉴스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이슈 프리즘과 언론해부실에서 자세하게 하승주 소장하고 둘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히 망했던 평창올림픽을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어제 폐막식에서 바흐 IOC 위원장의 그 감사 인사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한번 동영상으로 뒤에 한번 보고요. 그거는 아니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외국어라서 그냥 뺐습니다. 뺐고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보여주셨던 모든 노력과 결단력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어느 올림픽보다 가장 역사적인 올림픽이었다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IOC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거듭을 하고 있죠. 외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지는 지난 1월 기사를 한번 훑어보면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야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언론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에 참담한 기사들이 범람을 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죠. 그 저주를 뚫고 올림픽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평창올림픽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장시호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그 경기장 시설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헤쳐먹기 바빴던 그 평창올림픽 그리고 그 허접한 홍보 영상 기억하십니까? 참 정말 문화체육부에서도 쪽팔려가지고 차마 내놓지 못했던 그 홍보 영상. 그래서 그 영상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에게는 하나의 흑역사로 남았던 그런 허접한 올림픽이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적자가 거의 확실했던 올림픽이 흑자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 작지만 그래도 흑자가 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죠? 올림픽 시작되기 전에 언론들은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심지어 날씨 탓까지 손석희는 날씨 탓도 했죠. 올림픽 기간 동안 휴가 잘 쉬었냐?
그런 비아냥까지 있었지만 티켓이 정말 엄청나게 팔렸죠. 엄청나게 팔렸고 그 다음에 수호랑 반다비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인면조는 뭐 세계적인 히트 아이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게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그 스포츠를 바라보는 태도죠. 예전에는 금메달 개수에 굉장히 우리가 목을 매달고 그랬던 풍경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정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정말 힘찬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풍토.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 경기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는 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대통령님께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그 명함 받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벌써 작년 7월이었습니다. 세상에. 한두 달 전이 아니고 작년 7월이었는데요. 그 작년 7월 그 홍보대사 명함을 받으시던 그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평창 명예 홍보대사라고 할 만합니까? 제 본업이 대통령입니다만 오늘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명함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밤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유러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눈덮인 평창에서 여러분의 2018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네. 참 저게 그렇게나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장면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미국도 다녀오시고 유럽도 다녀오시고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수호랑 반다비를 계속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망한 평창올림픽 저거 사실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참 애쓰시는데 여튼 그리고 또 하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저게 과연 가능할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내셨습니다. 이후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죠. 저는 이번 올림픽의 성공은 정말 이거는 용비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죠? 어느 국민이 평창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성공을 기대했습니까? 심지어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 결산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 숫자라고 합니다. 17개인데요. 기존에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14개를 땄다고 합니다. 3개 더 많이 땄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컬링, 봅슬레이, 스켈레톤 그리고 보드까지 정말 우리가 기존의 메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종목이라 여겼던 그런 종목에서 메달이 나왔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네. 빙상연맹은 좀 기다려라, 이 새끼들아. 이 적폐 새끼들. 빙상연맹한테 좀 고소고발 좀 당하고 싶다, 진짜. 여튼, 지금 컬링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빙상연맹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태릉 서수천 들어가서 밥도 못 먹고 쫓겨나고 말이지. 그래서 휠라 코리아에서 후원해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성 군수, 그리고 의성 그 지역구 갖고 있는 김재원, 자유당 국회의원. 얘네들 하나도 관심 없다가 매달 이렇게 따고 하니까 아주 가서 얼굴 파느라고 아주 바빠요. 숟가락 얹기 좀 적당히 해라. 양심 없는 새끼들아. 이제 올림픽 끝났으니까 다음은 패럴림픽입니다. 3월 9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데요. 패럴림픽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그 트위터, 올림픽과 관련해서 마지막 트위터 올린 거 보셨죠? 정말 정말 꼼꼼하십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조직위 관계자들, 그리고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그 주민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꾼 기화 선수들, 이 기화 선수들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선수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거. 사실 우리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화 선수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올림픽 끝났으니까 그냥 혹시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지. 그런데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챙기셨고, 그리고 노선영 선수의 눈물도 잊지 않고 기록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보름 선수 논란 같은 경우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네. 값진 교훈을 얻었던 기회로 잘 살려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덕담도 보셨고, 그리고 패럴림픽 관심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김보름 선수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국민들의 비난은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다만 그 뒤에 빙상연맹이라는 적폐가 뒤에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수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경기에서 태극기를 달고 최선을 다해서 메달도 땄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빙상연맹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께서 이제 올림픽 끝났으니까 빙상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싹 다 뒤져야 돼.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숙제를 줬죠.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께 북한으로 한번 오시라 초대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기 전에 북한이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걸 촉구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번에 김영철이 내려오면서 그 해답을 갖고 왔습니다. 미국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외교 천재 우리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지금 김영철에다가 올인을 한 자유당 파산 위기 지금. 이 와중에 오늘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겠대요. 날씨가 이렇게 풀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야 되는데. 그 영하 한 20도 이렇게 되면 볼만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튼 이 소식은, 이 이야기는 이슈 프리즘과 언론 해부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숙 여사님 이번에도 정말 유쾌한 외교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대통령님께서 외교 천재인데 우리 여사님도 정말 외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방카하고 그 어제 사진 굉장히 많이 보셨죠? 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셀카 찍는 그 장면들 정말 볼만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강경화 장관, 이방카 그 셀카 찍는 장면 있죠? 네.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님은 이게 평창에서 같이 관람하는 장면인데요. 그 전날에는 상춘제에서 저녁 식사도 같이 했고요.
예, 이날은 뭐 이방카 같은 경우는 스키를 탄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관람한 거는 스노보드인데 하여튼 재미있게 즐겁게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외교입니다, 이것도. 예, 외교란 게 뭐 있나요? 그냥 낯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정숙 여사님의 그 밝은 표정을 보면 이방카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강경화 장관 옆에 있으니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강경화 장관님 또 영어 무지 잘하시니까 통역 직접 해가면서 예, 즐거운 시간을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그 올림픽 보면서 눈에 띄는 사람이 유승민 IOC 위원이에요. 예, 탁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냥 유승민 IOC 위원 눈빛을 보면 우리 대통령님 바라볼 때 꿀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예. 문꿀인 것 같아요, 문꿀. 네. 대통령 곁에 가면 누구나 문꿀이 되죠. 네.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도 우리 대통령 경선할 때 그렇게 막말하다가 옆에 가서 꿀 떨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부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범죄수익 환수부는 새로 보인된 4차장 산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 2, 3차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4차장이 신설이 된 겁니다. 이 4차장 산하에서 범죄수익 환수부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 이렇게 팀을 꾸려서 범죄수익만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그 추징금 아직 50%밖에 환수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꿍쳐놓은 돈을 다 찾아내서 환수를 해야죠. 환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실 같은 경우도 이제 범죄수익 환수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 잡아들이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거기에 붙여서 이런 범죄로 얻어낸 이익까지 아주 그냥 다 싹싹 긁어 모으겠다는 건데요. 네,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옆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신입니다. 박광원 의원 지난달에 UBC 인터뷰 나오셨죠? 그때 가짜뉴스 처벌법 통합법률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번 주에 대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법안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대표 발의하는 대로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UBC 인터뷰 나와서 어떤 법안인지 법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발의가 되는 대로 여기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먼저 써야 할 기사인데 저희가 그 후원금 모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님 생신 기념으로 드디어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단체에 기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기부가 완료됐고 미국 워싱턴 타임즈에 3월 1일자로 광고가 나갑니다. 전면 광고가 하나 나가는데 이 광고 내용은 이제 광고는 28일 저녁에 아마 이제 오픈을 할 겁니다. 오픈을 할 건데 대략적인 광고 내용이 뭐냐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미군들한테 감사의 마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흥남철수를 장진호 전투 덕분에 흥남철수가 이루어졌고 빅토리아호를 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통령님이 있게 해준 그 감사함, 고마움 그리고 그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은 광고가 3월 1일자로 실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진행된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국이 행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그 행정 절차를 처리하느라고 사실 저희 예상보다 시간이 자꾸 늦어졌거든요. 늦어졌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어요. 셧다운이 되면 미국은 진짜 일을 안 합니다. 예. 이 일을 미국 현지에서 추진했던 오소리 햇번님이 그 상세한 내용을 이미 트위터에 좀 올리셨는데요. 셧다운 되니까 실제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전부 일손을 탁 놔버리니까 그 기간 동안 무조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사실 그 일베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모금이 4차 계좌를 열고 4차 계좌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사실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모금액이 계좌 4개 합쳐보니까 한 3,100만 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네, 액수의 다가가 중요하겠냐 뭐 그런 스스로 위안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마침 뭐 파이낸셜 뉴스에서 단독 붙여가지고 이미 기사를 써버렸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주최 측이라서 저희가 우리 고일석 국장님이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와버려서 우리 햇번님 트위터 보고 썼더라고요. 나왔지만 저희가 자세하게 더 정리해서 기사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제2의 어금니 압박을 막기 위해서 보험 정보를 가지고 고급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타인 명의로 이 어떤 그 복지부에서 나가는 각종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먹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빼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신은요. 식약처 소식인데요. 내년부터 그 달걀 껍데기에 알을 낳은 날짜를 표기를 한답니다. 이거 양계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계란에 우리 유통기한 표시하듯이 계란에 산란 일자가 찍히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매하는데 좋은 정보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뭐 소비자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단신입니다. 고 윤희상 선생님이 유해 독일에 지금 묻혀 있죠. 근데 그 유골이 한국으로 오늘 들어옵니다. 오늘 들어와서 어제 들어왔습니다. 25일 오늘 26일이니까 어제 한국으로 들어왔고 30일에 통영국제음악당 뒷마당에 안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외국 그 타국을 떠돌면서 한국 땅을 제대로 밟지 못했던 분인데 이렇게 유골로 밟게 되어 마음이 참 아프고요. 박정희 정권 이래로 자행됐던 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 권력기관의 그 횡포로 타국을 떠돌던 분이 유골로 돌아온다는 점이 마음이 아픕니다. 윤희상 선생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자,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시민이 이끄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팟캐스트 정치 신세계와 조광래 중고차가 함께합니다. 중고차 사고 파실 때 믿을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네, 이슈 프리즘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취임하신 이후에 정말 줄곧 추진했던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이 과제가 하나둘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정말 유엔 총회 연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20, 그리고 이후에 신베를린 구상 선언도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국제 무대에서도 줄기차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그죠? 불과 1월 초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 간에 정말 험악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묘사가 됐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쟁이 거의 완전 임박한 그런 상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북을 치면 그 뒤따라서 다른 언론도 장구를 치면서 같이 나섭니다. 그 와중에 한미동맹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에 끊임없이 끼어들어서 마치 이게 일본 언론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한미동맹 균열 내려는 이간질 기사가 정말 범람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8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 8개월 동안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번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반도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고위급이 내려오고 응원단이 내려오고 그리고 김여정이 내려와서 남북관계에 전기를 만들었고 이후에 폐막식에 김영철이 참석해서 북한이 어쨌든 전향적입니다. 전향적인 입장도 발표를 했죠. 미국하고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시계를 한 달 전으로만 돌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한다고? 우리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아놓고 추구는 했지만 그게 정말 될까?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을 뚫고 지금 이제 북미 대화가 열리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철이 와서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자, 우리 하성주 소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하고 2시간 많이 걸렸는데. 네. 이게 강화도에서 오늘하고 지금 지각했어요. 원래, 우리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각을 해서 차가 막혀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저희 당에서 지난 주간 신세계 우리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김영철밖에 없고 이번 주는 완전히 김영철 주간으로 삼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이게 올인 공세가 완전 시작이 됐고 또 밤까지 샜더라고요. 풍천노수까지 하시면서. 아이씨, 날씨가 안 추워서 안타깝더라고. 날씨가 좀 추웠어야 되는데. 예, 게다가 그렇게 나라를 위한 농성을 하셨으면 갈 때 청소나 좀 하고 가시지. 그 몸만 그렇게 또 싹 빠져나가셔가지고 통일되고 거기 누가 청소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무도 없는 동네에. 아니 쓰레기도 쓰레기고 참 안타까운 게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길 막고 앉아 있었는데 다른 길로 돌아서 갔어. 네. 게다가 그때 비주얼들을 보니까 이 고구마 장수 컨셉으로 하신 것 같던데. 중공군 같던데, 중공군. 그렇죠. 중공군 같고 그러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자유당의 말 바꾸기는 뉴스 신세계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많이 털었어요. 네. 많이 털었는데 주말 동안 과거 그 자료들을 전부 사람들이 짤로 만들어서 쫙 돌리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분들한테는 그냥 짤 딱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때 했던 발언들이나 뭐 압수하는 장면 등등등이 전부 지금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반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 자유한국당의 나름대로의 노림수가 그대로 역공 소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냥 보여주면 막 우리 대통령 욕하던 분들 저렇게 박근혜하고 김정일 화기애애하게 박근혜 봐봐.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거기에다가 그 극존칭의 그 편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생각이 나네. 예, 그 극존칭 편지가 정말 뭐 여러 번 놀릴 거면 됐죠. 이게 사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뭐 박사모라든가 소위 말하는 보수 애국 인사들의 모임에서 그 편지를 그 명의 주체만 보낸 사람 주체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면 낼 때마다 낚여요. 진짜 낼 때마다 낚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뭐 나라의 반역자니 어쩌고 했었는데 끝나고 날 바꾸는데요? 하면 또 늘 조용해지는 이런 것들이 참 자주 있어 왔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사실 눈에 띄는 건요. 우리가 약간 지금 웃는 소리 했지만 주성아 기자, 탈북자 출신의 그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 페이스북 그 글들이 정말 읽어볼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전문은 좀 깁니다만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영철을 전범이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 뭐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아니냐. 그 부자들과도 지금 현재 대화의 필요성이 있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오는 걸 갖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특수성들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주성아 기자의 발언 요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점을 짚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9년 동안 북한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네. 뭔가 쟤네들을 자꾸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말에 데이터가 쌓여야 맞습니다. 쟤네들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국정원이 진짜 말 그대로 파탄 상태로 나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면서 뭐 소위 말하는 대북 인적 자원, 대북 휴민트 자원들이 완전 붕괴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우리 목표가 뭔가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목표는 분명히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과 수순들을 밟아 나가는 것인데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그런 것들을 위한 그 목표를 위한 조건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이제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 벌써 그때 무너진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복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유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판돈 다 걸었는데 김영철한테 판돈 다 걸어버렸는데 어떻게 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사실 자유당 입장에서도 또 정말 곤란한 게 뭐 예를 들면은 김영철을 평화의 제전에 부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야 너네들은 황병서를 평화의 제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군복 입고. 그러게요. 아니 김영철이 수하이면 황병서는 수하가 아니냐? 전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죠.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 희생이 크기가 달랐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진짜 그 자기로서는 계속 자기 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당장 이번 주까지만이라도 이어나가야 될 테고 이어나가면 나갈수록 점점점 수렁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정권 동안에 자기가 공격하던 이 적들과 내통하는 모습들이 계속 공개되는 결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 새끼들 오늘 그 광화문에서 집회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새끼들이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경찰의 그 살수차 사용을 옹호하던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아직은 그래도 날씨가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어요. 네. 오늘 그냥 광화문 광장을 살수차로 포위를 해가지고 물벼락을 한번 쫙 시원하게 샤워를 시켜주면 어떨까.
정말 그 이번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송승환 총감독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올림픽 경기 준비하는 동안 날씨가 딱 2번 좋았다. 그날이 언제냐? 개막식 날과 폐막식 날이었다. 정말 이렇게 이제 하늘이 도왔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날씨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올림픽도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굳이 뭐 날씨가 뭐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안 그렇지. 좋아도 예, 뭐 우리 전국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당이 지금 판돈을 다 걸어버렸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리얼미터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지지율이 또 올랐네 우리 대통령님. 아유, 그러게요. 지지율 오른 이유가 평창올림픽 성공과 남북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래. 이거. 우리 저 보수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골디락스 지지율이라고 하던 50%대 지지율을 59.3%로 잠시 시찰하시고 다시 리얼미터 기준 65.7%. 골디락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아유, 이건 그쪽 표현에 의하면 너무 뜨거워졌네, 지지율이.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걸. 오늘 이슈 브리핑, 우리 하수장하고 나하고 둘이 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저기 자유당은 뭐 19.3%로 또 하락을 하셨는데, 이거 저기 골디락스 지지율이라고 하는 50%대 지지율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건 이제 절대 영도에 수렴하고 있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지지율을 이제 뭐 요번 한 주간의 이슈입니다만 지지율이 오른 이유와 내린 이유를 보면 오른 이유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한 쪽과 거기에 대해서 회방 놓던 쪽의 양쪽의 지지율이 그냥 딱 그 결과대로 나왔죠.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도록 만들었던 노력했던 쪽, 뭐 문재인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쪽은 올랐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폄훼하던 쪽의 지지율들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지지율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제 그 평양올림픽이라고 회방 놓던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는 것이 일단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생각만 해도 꼬시고 즐겁습니다. 아유, 한 주를 즐겁게 시작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즐겁게 시작해야죠. 네, 언론해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언론해부실은요, 오늘은 조선일보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만큼 지금 조선일보는 너무 슬퍼요. 너무 화가 나. 미치고 발딱 뛰고 있어요, 지금. 그게 조선일보 지명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죠. 네. 조선일보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 언론이 다 조선일보의 분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톨이가 된 조선일보를 아무도 언급을 안 하길래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물론 뭐 응원의 목소리는 아니고 아무도 안 놀리길래 우리라도 좀 놀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초라한 모습이냐면요. 조선일보 진짜 도배를 했거든요. 그 도배한 거를 지금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아무도 안 따라가. 옛날에는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 쓰면요. 모든 언론이 조선일보 다 따라갔어.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가. 이게 정말 슬픈 장면이야.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선일보 보면 일단 색깔론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제목만 봐봐요. 평창의 남북 비핵화 천안함 한마디 없었다. 회동안 알리고 사진도 공개 않고 140분 후에야 서면 브리핑. 이방카 김영철의 눈길 한번 안 줬다. 애처롭다, 애처로워, 진짜. 아니. 김영철 예. KTX 특별수송 작전명은 진달래. 북 가짜 평화의 치욕적 굴종 2030 세대도 분노했다. 분노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김영철 예고받던 주말 김관진은 압수수색 당해. 이러니까 아니 김영철 같은 전범이 북한 내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김관진 같은 작자들은 오만 국정농단에 당했으니 압수수색만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친
국가 군사 수뇌부 아닙니까?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죠. 김관진은 불쌍한 게 여기에다가 지금 또 그 황병사하고 속닥속닥거리는 그 사진도 돌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 정말 그냥 뭐 자기 직무를 갖다가 사실 굉장히 이제 오남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직무 오남용의 수준을 넘어서 진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을 했는지 아닐지 우리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향후에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 내려올 때 네. 통일대교를 자유당 애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다른 도로를 우회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군사도로라고 또 관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방부에서 바로 그거 군사도로 아니야. 그냥 일반 도로야. 라고 딱 하고 나니까 모든 언론사가 일단 군사도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조선일보만 굳이 또 쪼잔하게 좀 쓰긴 썼다 하고. 예. 아니,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군사도로면 어떻고, 뭐, 일반도로면 어떻고, 뭐, 하늘로 날아오나, 뭐, 배로 오나,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건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분명히 군사도로는 아니었고, 일반도로였기 때문에, 군사 기밀의 노출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애잔한 얘들도 이제는 색깔론이 안 먹히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김영철 KTX 특별수송작전 작전명은 진달래. 이것만 보면 정말 쓴데요, 진짜. 예. 그러니까 예. 딱 얼핏 보면 작전명은 진달래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뭐 첩보작전 같은 그런 냄새가 나잖아. 네. 그리고 진달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키포인트. 그죠? 네. 진달래 설명 좀 해주세요. 진달래가 이 과거에 화가 누구였더라? 제가 성함은 좀 까먹었는데 홍성 홍성담 화백이었을 예,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팩트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기구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맞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때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여기 김일성 생가를 그렸다. 이렇게. 아니, 이거 초가집인데 이게 무슨 김일성 생가란 말입니까? 저 김일성 생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 봐라. 이 꽃을 봐라. 이게 왜요? 진달래 아니냐? 진달래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꽃이다. 북한 혁명의 꽃이고. 혁명의 꽃이다. 그래서 이게 김일성 생가가 분명하다 해서 엄청나게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 동네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진달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진달래 축제하고 우리 산천에 피는 꽃으로 생각하지만 저쪽 동네의 사고방식에서는 북한의 꽃으로만 이렇게 사고회로가 돌아가는 이런 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잔한 것 같아요. 난 저 제목을 보면서 색깔론을 좀 더 세게 조선일보도 기가 많이 죽었구나. 그러게요. 과거에 얼마 전까지 배포했던 색깔론이 좀 소심해졌어. 하여튼 자, 그리고 주말 동안 또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명문 2014년 사설. 네. 한겨레하고 미디어오늘이 조선일보의 두 얼굴이라고 해서 2014년 사설을 비판을 했어요. 네. 그 사설 내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우리 방송하기 전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저 조선일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조선일보 사설을 판넬로 들고 와서 문장을 읽어주면서 조선일보 이거 정말 진짜 이거 훌륭하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사진으로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만 떼서 읽으면은 내놓으면은 또 100% 낚일 만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제목 천안함 도발 주역 내보낸 북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 이게 제목부터 지금 그냥 지금 써도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거죠. 이런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합의를 읽어내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갈 원칙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레이. 이거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UBC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이런 분명한
사설들, 칼럼들 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조선일보가 이 사설을 부인하느라고 혓바닥이 꼬여버렸네. 아, 이게 참, 그러면서 조선일보도 하도 놀림감이 되니까, 야, 너네들 이렇게 옛날에 2014년도에 훌륭하던 애들이 어쩌다 이렇게 맛이 갔냐라는 비난을 너무 받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해명을 보냅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14년은 회담의 상대였고, 이번에는 손님으로서 고급 호텔 숙박 등의 예우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게 되는 예우를 받는 자격이라는 거죠. 이 자체로도 옹색한 변명입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만나는 것은 물론 우리 땅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뭐 이렇게 한가합니까? 아, 뭐 손님이면 안 되고 회담 상대면 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차라리 그 말을 바꿔서 해보죠. 아니, 예, 바꿔서 어떻게 해요? 회담 상대로서는 이런 전범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러나 평화의 손님을 온다면은 우리가 예언해 줄 수 있다. 이래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훨씬 좋네. 예. 아니,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아,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그냥 둘 다 안 된다 하든가. 2014년대 우리가 너무 막 나갔다 야 미안하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한국의 폭스뉴스, 한국의 극우 언론, 이런 거에 대한, 일관성이라도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예. 지금 그 조선일보 그 해명 기사 같은, 네. 변명하는 그 기사를 보면, 일단, 뭐가 뭔지 어려워. 설명이 길어. 맞아요. 원래 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길어. 주저리.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문을 받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혓바닥 길어지면 끝난 거야. 예, 말이 길어지면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말이 더 길어지도록 계속 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조선일보 사설 문제는 틈만 날 때마다 들고 나와가지고, 자, 민족 정동지 조선일보의 타락을 보라! 라고 계속 고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 세대도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조선일보에 있는 2030, 네. 그리고 일베들, 이런 애들이겠죠. 이게 사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과 야당들 입장에서는 거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끝없이 공격을 했는데 최초의 성공 사례가 남북 단일팀 협상과 비트코인 논이었었습니다. 그때에 나와서 2030 세대를 공정성의 프레임으로 놓고 하면 성공하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2030 공정성. 그래서 이번 김영철 방문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대자보가 붙었다. 그 다음에 서울대나 고대 학내 게시판에 이런 걸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걸 하나를 이제 들고 와서 와 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이런저런 게시판을 둘러보시면 이거를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까이는지 문재인 정부가 까이는지 한번 정성적으로 말고 정량적으로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애잔한 모습인 이유가 뭐냐면 그 전형적인 정신승리거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나름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언론사인데 이렇게 정신승리를 할 정도 되면 얘들도 지금 기가 다 빠진 거예요. 네. 기가 살아있으면 이런 기사는 안 써.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하도 까이다 보니까 최초의 성공 사례 이거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불성실하게 언론 생활을 하시면 곧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20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착시에 착시. 가상화폐부터 해서 이거 재미 본 것 같지? 그거 착시라니까? 니네들이 자가 발전해서 20대들이 등을 돌렸다 이딴 얘기 무슨 게시판에 글 몇 개 보고 분위기 바뀐 줄 알고 그 기사 썼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지지율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20대 지지율은 펄펄 끓고 있는 지지율이고 네. 60대 지지율만 현재 골디락스 수준에 그렇지.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굴 파느라고 아주 바빠요. 숟가락 얹기 좀 적당히 해라. 양심 없는 새끼들아. 이제 올림픽 끝났으니까 다음은 패럴림픽입니다. 3월 9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데요. 패럴림픽에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그 트위터, 올림픽과 관련해서 마지막 트위터 올린 거 보셨죠? 정말 촘촘 정말 꼼꼼하십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조직위 관계자들, 그리고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그 주민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꾼 기화 선수들, 이 기화 선수들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선수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거. 사실 우리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화 선수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올림픽 끝났으니까 그냥 혹시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지. 그런데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챙기셨고, 그리고 노선영 선수의 눈물도 잊지 않고 기록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보름 선수 논란 같은 경우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네. 값진 교훈을 얻었던 기회로 잘 살려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덕담도 보셨고, 그리고 패럴림픽 관심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김보름 선수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국민들의 비난은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다만 그 뒤에 빙상연맹이라는 적폐가 뒤에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수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경기에서 태극기를 달고 최선을 다해서 메달도 땄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빙상연맹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께서 이제 올림픽 끝났으니까 빙상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싹 다 뒤져야 돼.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숙제를 줬죠.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께 북한으로 한번 오시라 초대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러기 전에 북한이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걸 촉구를 하셨죠. 그랬더니 이번에 김영철이 내려오면서 그 해답을 갖고 왔습니다. 미국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외교 천재 우리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에 참담한 기사들이 범람을 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죠. 그 저주를 뚫고 올림픽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평창올림픽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장시호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그 경기장 시설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개입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헤쳐먹기 바빴던 그 평창올림픽. 그리고 그 허접한 홍보 영상 기억하십니까? 참 정말 문화체육부에서도 쪽팔려가지고 차마 내놓지 못했던 그 홍보 영상. 그래서 그 영상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에게는 하나의 흑역사로 남았던 그런 허접한 올림픽이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적자가 거의 확실했던 올림픽이 흑자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 작지만 그래도 흑자가 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죠? 올림픽 시작되기 전에 언론들은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심지어 날씨 탓까지, 손석희는 날씨 탓도 했죠? 올림픽 기간 동안 휴가 잘 쉬었냐? 그런 비아냥까지 있었지만 티켓이 정말 엄청나게 팔렸죠? 엄청나게 팔렸고, 그 다음에 수호랑 반다비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인면조는 뭐 세계적인 히트 아이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게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그 스포츠를 바라보는 태도죠. 예전에는 금메달 개수에 굉장히 우리가 목을 매달고 그랬던 풍경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정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정말 힘찬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풍토.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 경기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는 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대통령님께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그 명함 받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벌써 작년 7월이었습니다. 세상에. 한두 달 전이 아니고 작년 7월이었는데요. 그 작년 7월 그 홍보대사 명함을 받으시던 그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평창 명예 홍보대사라고 할 만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오늘 하승주 소장하고 같이 할 건데요. 조금 있다가 나타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같이 하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폐막식 보니까 정말 준비를 이렇게나 잘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정말 17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는, 정말 금방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사나 뭐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뭐 또 새로운 또 즐거운 일이 생기겠죠. 자, 오늘 그 올림픽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올림픽과 결부되어서 김영철이 내려왔죠. 그래서 뭐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기 통일대교 쫓아가서 뭐 길거리 농성도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유당이 얼마나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가 짖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은 이 한반도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의 가능성까지 지금 열리고 있죠. 이 이슈는 이후에 뉴스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이슈 프리즘과 언론 해부실에서 자세하게 하승주 소장하고 둘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히 망했던 평창올림픽을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어제 폐막식에서 바흐 IOC 위원장의 그 감사 인사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한번 동영상으로 뒤에 한번 보고요. 그거는 아니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외국어라서 그냥 뺐습니다. 뺐고,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보여주셨던 모든 노력과 결단력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어느 올림픽보다 가장 역사적인 올림픽이었다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IOC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거듭을 하고 있죠. 외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지는 지난 1월 기사를 한번 훑어보면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야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언론, 지금 김영철에다가 올인을 한 자유당, 파산 위기가 파산 위기 지금. 아유, 이 와중에 오늘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겠대요. 날씨가 이렇게 풀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야 되는데. 그 영하 한 20도 이렇게 되면 볼만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튼 이 소식은, 이 이야기는 이슈 프리즘과 언론 회부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숙 여사님 이번에도 정말 유쾌한 외교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대통령님께서 외교 천재인데 우리 여사님도 정말 외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방카하고 그 어제 사진 굉장히 많이 보셨죠? 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셀카 찍는 그 장면들 정말 볼만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강경화 장관, 이방카 그 셀카 찍는 장면 있죠? 네.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님은 이게 평창에서 같이 관람하는 장면인데요. 그 전날에는 상춘제에서 저녁 식사도 같이 했고요. 예, 이날은 이방카 같은 경우는 스키를 탄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관람한 거는 스노보드인데 하여튼 재미있게 즐겁게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외교입니다, 이것도. 예, 외교란 게 뭐 있나요? 그냥 낯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정숙 여사님의 그 밝은 표정을 보면 이방카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강경화 장관 옆에 있으니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강경화 장관님 또 영어 무지 잘하시니까 통역 직접 해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그 올림픽 보면서 눈에 띄는 사람이 유승민 IOC 위원이에요. 탁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냥 유승민 IOC 위원 눈빛을 보면 우리 대통령님 바라볼 때 꿀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예. 문꿀인 것 같아요, 문꿀. 네. 대통령 곁에 가면 누구나 문꿀이 되죠. 네.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도 우리 대통령 경선할 때 그렇게 막말하다가 옆에 가서 꿀 떨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부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범죄수익 환수부는 새로 보인된 4차장 산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 2, 3차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4차장이 신설이 된 겁니다. 이 4차장 산하에서 범죄수익 환수부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 이렇게 팀을 꾸려서 범죄수익만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제 본업이 대통령입니다만 오늘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명함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밤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유러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눈 덮인 평창에서 여러분의 2018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네. 참 저게 그렇게나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장면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한 이후에 미국도 다녀오시고 유럽도 다녀오시고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수호랑 반다비를 계속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망한 평창올림픽 저거 사실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참 애쓰시는데 여튼 그리고 또 하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저희 과연 가능할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해내셨습니다. 이후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죠. 저는 이번 올림픽의 성공은 정말 이거는 용비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죠? 어느 국민이 평창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성공을 기대했습니까? 심지어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 결산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 숫자라고 합니다. 17개인데요. 기존에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14개를 땄다고 합니다. 3개 더 많이 땄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컬링, 봅슬레이, 스켈레톤, 그리고 보드까지 정말 우리가 기존의 메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종목이라 여겼던 그런 종목에서 메달이 나왔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네. 빙상연맹은 좀 기다려라, 이 새끼들아. 이 적폐 새끼들. 빙상연맹한테 좀 고발 좀 당하고 싶다, 진짜. 여튼, 지금 컬링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빙상연맹 도와준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태릉 서수천 들어가서 밥도 못 먹고 쫓겨나고 말이지. 그래서 휠라 코리아에서 후원해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성 군수, 그리고 의성 그 지역구 갖고 있는 김재원, 자유당 국회의원. 얘네들 하나도 관심 없다가 메달 이렇게 따고 하니까 아주 가서